안녕하세요, 채널쿡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컨텐츠, 영원한 둔촌주공 파크포레온이란 말이 좀 입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은데. 올파포. 올파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입주했죠. 입주를 시작한 상태고, 올파포 준공에 대한 얘기들과 그리고 중학교 부지는 도대체 언제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을 뜨겁게 달궜던, 아니지, 뭐 2020년대를 뜨겁게 달궜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 준공. 네, 11월 27일 날 준공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본격 입주장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아, 강동구도 진짜 고생했어. 9월 27일 날 입주 설명회를 하는데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을 빌려서 했어. 진짜, 야, 대단하지 않냐? 진짜네. 어마어마했어. 이 정도 돼야 이제 하는 거지. 그랬고 10월 5일 날 점등식을 했습니다. 아, 진짜 뭔가 신도시잖아.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아. 뒤에 있어. 우리의 문제야. 앞에 잘 얘기해. 10월 말에 공사비 갈등이 잠깐 있었지. 그래서 살짝 긴장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반시설 부지 공사업체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그거를 이제 부결시켰더니 중단해버린 거지, 공사를. 하지만 조합총회에서 결국 잘 가결을 해서 해결을 했다. 다음날 바로 해결이 됐다. 11월 27일 날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입주자 지원센터에 오셔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제 바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좀 약간 시간을 두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 그래서 뭐 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계속 입주, 뭐 이사나 이런 것도 계속 발생. 아직 학기 중이니까. 응. 때 입주나 그 계약하기 전에 1, 2월 달에 이사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더라고. 그렇지. 이 사진 보니까 진짜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신축들이 있어야 저기 이삿짐 센터도 이렇게 일도 하시고 또 가구도 새로 사고, 사실 이게 경제인데. 요새는 좋은 게 그거잖아. 그 그치. 하자 점검 그 하는 그런 시장이 열렸더라고. 그것도 좋고 입주 청소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자, 우리나라 최대 아파트 단지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바로 옆에 홍파구에 헬리오. 있는 헬리오가 9,500세대였는데 12,000세대. 당분간 깨지기는 한남이 있구나. 했나? 한남 3구요. 환남상공이 저렇게 크다고? 이게 계속 계획 세대 섞이고 있어서. 아, 그래? 근데 환남 상구역은 높이 제한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12,000세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 단지이고 유일한 1만 세대 이상의 단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지자체, 시군구, 기초지자체들을 중심 봤을 때 가구수잖아. 가구수로 봤을 때 하위 1위가 울릉군 5,600세대야. 그 다음에 영양군, 양구군, 장수군을 넘어서 이제 거기보다 많은 세대인 거지. 화천, 옹진 비슷하네. 이쪽이랑 비슷한. 그치. 한 개의 지자체만한 크기다. 그치. 그럼 올파포의 입주자 대표님은 군수 정도 되는 그렇지. 유권자를 갖고 계신 분이네. 강동구가 전체 세대수가 한 20만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강동구 측면에서 봐도 한 6% 되는 거고, 말한 대로 입주자 대표님은 군수? 선관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세값 상승이, 그러니까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좀 떨어지는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맞아. 진정 국면은 올파포가 아니고 주변이지. 왜냐면 저쪽으로 이제 거진 입주나 이것들이 결정이 됐고, 그럼 이제 집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 그 주변 단지들이 지금 날리는 거야. 이제 한 번에 큰 위기는 끝났어. 이제 2차 위기.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지. 저쪽에서 확 쓸어왔으니까. 주변 구축 아파트들이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 낮추면서 이제 어떻게든 구해야 되니까 이제 주변이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는 판단하고 있어. 그 말이 맞겠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 준공까지 했는데 문제가 남았어. 이게 너무 큰일이야. 이 중학교 신설. 이거는 옛날부터 그지. 계속 동네에서 엄청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주변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이 단지 내에도 둔촌초하고 미래초가 있고, 동북중고는 휴교하지 않고 그대로 갔잖아. 그냥 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학군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원래는 중학교가 있었어. 중학교 부지가 여기 계획되어 있었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여기인데, 딴 거는 다 이제 2025년에 3월에 재개교를 할 예정이야. 둔촌초와 미래초는. 중학교는 아직 삽도 못 떴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있는 거지. 보면은 아직
지금 어때? 주차장으로 지금은 위성사진으로 나오던데. 아니 그럼 공사할 때고 지금은 저기 왼쪽이 그린공원, 위에 쪽이 그린공원이고 거기 공원 부지도 조성 끝났어. 조성 끝났고. 저 주차장 부지도 뭐 지금은 이제 공사 저런 걸로 잔여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무리 단계 하는 것 같아. 기존에 저기 이제 공사 하시는 사람들이 차 세워놓고 오는 것들이었어. 근데 아직 사업을 못 떠서 이건 아직 이제 그렇게 유유히 쓰고 있겠지. 자, 시작은 2020년 4월이야. 2020년 4월에 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린 거지. 이거 행안부, 교육부에서 행안부로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때 이제 이걸 부결한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신설은 불가하다. 윤선주공 아파트 내 중학교 신설은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그래서 중학교 수요가 줄어들 건데, 왜 또 만드냐? 만들지 마라! 한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고 주민들은 난리가 났지. 나는 중학교가 들어올 줄 알고 준수주공 분양도 받고 조합원 한 건데 말이 되냐. 막 여러 가지가 있다가 2023년에는 한산 옆에 있던 한산중을 옮기는 걸로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 난 지역 주민이죠. 지역 주민 반대? 우리 애들 다녀. 저기에 다니고 있어. 너는 찬성하겠어? 야 네가 건, 야 이거 플래카드 네가 건 거 아니야 이거? 난 저 아파트 안 살아. 아무튼 네, 이런 이슈들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도시형 캠퍼스라는 걸 발표를 했어. 이런 제도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합한테 도시형 캠퍼스로 신설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찬성 81%로 이제 도시형 캠퍼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분교 형태로 하는 걸로 이제 뭐 이제 통과가 된 상황. 저게 뭘까? 도시형 캠퍼스란 뭘까? 본교가 있고 거기 이제 본교에 대해서 분교인 거지. 그래서 최소 12학급에서 최대 24학급 정도로 하고 학부당 세수를 15명에서 25명 정도로 해서 분교 형태의 캠퍼스를 얘기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 다음에 통학거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분교 형태가 있어야 되냐 합치면 되는데 결국은 학교라는 건 통학거리가 중요하고 특히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야 되잖아. 도보권의 어떤 초등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1km 이내에 도보 20분 정도에 대해서 또 완화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 교사를 원래 기준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완화 적용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유지되도록 하겠다. 학교가 남아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야. 결국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원래 있었는데 그거가 수요가 감소하니까 절반 정도는 다른 걸로 쓰고 뭐 생활해소시나 이런 걸로 쓰고 뭐 절반 정도만 남겨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야. 가장 좋은 건 이상적인 거는 뭐 주민 체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선호하는 기능일 거고. 또 하나의 모델, 이건 이제 일본 모델인데 그러니까 주상복합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학교를 같이 복합하는 거지. 그치. 이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인원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모델들로 하는 건데 그때 애들 보내겠어?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갈리는 게 첫 번째는 운동장이야. 운동장이 있냐 아니면 없냐. 그러니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학교라는 거 하나 유지하기 위한 적정 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인원이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나마 절반을 유지한다와 절반의 기능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갈리더라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제 공방이 있었어. 6월에 서울시가 이제 둔천주공에 있는 중학교 용지가 뭘로 쓸지 아직 안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도시형 캠퍼스를 하겠다고 발표만 됐고 이게 어쨌든 저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지 확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공공지로 전환하려는 거 아니냐.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꿔버려서 가지고 있다가 학교가 되면 그때 뭐 하려는 거 아니냐 의심을 가지고 보도자를 뿌렸어. 그래서 서울시의 공공공지 전환을 반대한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이런 방침을 받았는데 작년 10월에 거기서는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복잡한 얘기고 히스토리가 긴데 잠실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학교 용지를 교육부가 가져가는데 그걸 안 줘. 근데 재산은 교육부 소유가 돼. 이게 뭐냐? 다시 내놔야지. 안 질 거면 다시 내놔야지. 그치.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학교로 지정 안 하고 공공공지를 해놨다가 학교를 짓는 게 확정됐을 때 학교 용지로 바꿔야겠다. 그건 서울시 입장이야. 서울시 입장이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둔촌주공의 중학교 용지를 지금 학교 용지인데 공공공지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이거 철회해라. 라고 요청한 거고
뭐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굉장히 반대했지.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거를 뭐 바꾸려고 하냐. 서울시에서 이제 바로 이제 대응을 했어. 그 서울시 니네가 잘못한 거 왜 서울시한테 전가를 하냐. 우리는 일단 중학교 공공용지를 바꿀 계획이 없다. 중학교 용지는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건 다 니네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다. 이들이 중앙투자 심사 통과 못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 필요하다고 협의를 학교 내놓으라고 해놨다가 어. 자기네가 시간 지나니까 학교 필요 없네요 이러고서 지금 손 놓고 있었다. 자기네가 한 건 아니지. 그 자기네 행안부를 올렸는데 그치,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안 돼! 한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했었어야지 그때. 제대로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동구도 중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강동구청장님이시거든 이분. 강동구청장님과 교육부 장관이 이제 만나서 이제 중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요청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9월에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계획을 냈어. 둔천주공은 중학교 도시지원 캠퍼스로 해서 2029년 3월 개교 목표야. 그럼 지금부터 몇 년 뒤냐? 5년 뒤네. 5년 뒤. 그러니까 4년 남았네. 올해 그거 뭐야 중앙투자 심사 내년 상반기에 중토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첫 삽 떠가지고 가겠다라는 거고 18학급 원래는 12학급에서 24학급 막 이렇게 되게 정확하지 않게 얘기했거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18학급에 504명으로 해서 교육부청에서 건축비를 부담해서 짓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신 있는 건가? 뭐 자기는 자신 있겠지. 근데 중토위는 중앙투자 심사 올라가 봐야 알지. 근데 이제 10월에 서울시가 뿌렸어. 그 보면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요청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자 원래는 자 이제 고덕 강의를 중학교가 심사를 하기로 했나 봐 교육청에서. 근데 그거를 원래는 중학교 28학급 정도로 했는데 그 15학급으로 통합 축소에 한 거야. 환경인구가 준다고 하니까 통합 줄이는 걸로 해서 교육청이 이제 중학교를 만든 거지.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거기가 지금 예상했던 수요보다 15명으로 예상했는데 15명의 15학급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부족해서 27명이라는 거지. 과밀학급 때문에. 증가하는 학생 수를 잘못 예측했다. 니들이 잘못했다. 고덕 강의 때도 니들이 잘못했는데 이번에도 잘못하는 것 같다. 현재 이미 계획이 1,300명 수용이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너희들은 504명만 수용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한 상태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했다. 이건 지금 과밀학급이다. 이 계획 자체가 아예 과밀학급이고 그 입주도 더 증가할 것으로 우리들은 예상하는데 제대로 추정한 거 맞냐? 결국은 도시형 캠퍼스로 가는 게 맞냐? 우리가 볼 때 수요가 더 있다. 고덕 강의고 또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29년으로 밀린 것도 니들 때문인데 그때 또 개교했는데 또 이제 저렇게 과밀학급 되면 진짜 문제니까 제대로 해라. 면밀히 검토해라. 라고 이렇게 디스를 한 거야 지금. 아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이 기한자의 어떤 이게 감정이 막 느껴져. 굉장히 세지. 아니 나도 이런 공무원은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봤어. 이게 편지 읽는 것 같아. 공문 같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선언문, 시국 선언 같은 뭔가 그런. 결국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학령 인구 추계가 이게 통계청 자료야. 이 그래프는. 그치. 엄청 준단 말이야. 이거는 교육부 추계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현실적인 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부는 학령 인구가 이렇게 준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다 폐지해야 되잖아. 그 혼란을 자기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그렇게까지는 안 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은 도시형 캠퍼스 있지, 중학교 본교 있지, 교육청이 그대로 도시형 캠퍼스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중학교로 다시 바꿀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중투심을 통과해야 돼. 그리고 행안부도 어쨌든 이렇게 일이 커졌고, 뭔가 이제 어떻게 좀 정확한 판단을 해야겠지. 결국은 정확한 추계와 그에 따른 정확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둔천주공 쪽에서도 예전에 다 예상이었지만, 지금은 입주자가 정해졌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애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올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제대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지. 나는 이게 근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러 단지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은 도시계획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단계에서의 교육청의 의견과 나중에 지금 중투심에서의 또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이게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잖아. 다른 사례나 사업지에서도 꽤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난 조금 문제가 보여.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12,000세대야. 아까 대상지 내 중학교가 없어.
주변 중학교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어. 음. 이제 방학 끝나고 내년 3월 때 계약하면은 그 둔촌주공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주변 학교로 빠져야 된다고. 그렇지. 내부에 초등학교 2개는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다시 하고 고등학교 있지만 어디서 받아주냐? 29년까지 누가? 그럼 주변에 아까 한산, 보성, 둔촌 중학교 이렇게 있거든. 과연? 그러니까 아마 뭐 통학거리가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둔촌주공에 들어오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학교 때문에 되게 답답할 거야. 그리고 둔촌주공 거리가 1km야. 맞아. 오른쪽에 사는 사람, 왼쪽에 사는 사람 가까운 중학교가 한산 동북군이 없다고. 나머지들은 어디로 보내냐?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교육청도 자기들 얘기대로 된다고 해도 29년 개교란 말이야. 말하는 대로 5년의 공백 어떻게 할 것이며 그치? 이때는 제대로 될 거냐. 어쨌든 이미 뭐 5년 뒤에 개교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5년 뒤에라도 제대로 개교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지. 서울시 얘기도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추계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시간이 많지 않다. 아무튼 이제 중학교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해야 2029년에라도 중학교가 생깁니다. 네. 네, 둔촌주공의 중학교 문제 좀 알아봤고요.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